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지수는 또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900선 아래인데요.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900선 붕괴하며 출발한 증시는 18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890까지는 회복해 주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면서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장중 1900선 아래로 밀리고 있는 건데요. 지수는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0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 어제 조금 낙폭을 제어했었던 기관도 현재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8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800억 원 정도 만만치 않게 팔고 있습니다. 투신에 매물이 집중되고 있고요. 개인은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62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2천억 원 정도 매수 유입되면서 현재 지수 낙폭은 제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한 24포인트 내려와 있고요. 1% 밀린 1,88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개파락 출발하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 아래로 지수 내려왔는데요. 낙폭이 2%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470선까지 내려왔고요. 수급량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 기관 쪽에서 1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20억 원 정도 매수합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내린 2.5% 하락한 47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 4개월 만에 1,15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다만 내고 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에 1,150원대 중반에서 상승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고 이러한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전화번호 열어둘게요. 02-3153-2613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다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도 저희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지준율 인하 약발도 없었고요. 유럽 우려감은 완화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지수는 1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 대한 세 가지 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요. 중국 지준율과 그다음에 유로존 사태 그리고 최근의 수급 동향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 지준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중국 관련주들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하우스 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준율 인하가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일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뒷배경을 면밀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에 의해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향도는 미미합니다. 적어도 경기 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중국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직접적인 다이렉트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신용 창조하는 기능 활성화 쪽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지준율 인하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율 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지금 실제 소비 물가 자체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극을 삼가하는 것이 중국 정책 당국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신용 창조 기능을 활성화시킬 경우에 인플레이션으로 어떤 전체적인 소비 고통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결국은 지준율 인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든 지준율 인하를 하든 간에 시장의 어떤 수요가 회복이 돼서 투자에 대한 그 욕구가 증대돼야 되는데 사실상 저리로 대출을 해서라도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고 이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위축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무리 중국 정부가 지준율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로존에 대한 최근 증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우려감을 부각시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로존에 대해서는 좀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리스의 상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존부터서 계속 대두되고 있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상황은 이미 ECB를 통해서 또는 IMF를 통해서 플랜 B나 또는 플랜 C 형태로 질서 있는 엑시트 방안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언론에서 침소봉대하듯이 무질서하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서 문제 확산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는 적어도 질서 있는 어떤 유로존 탈퇴도 감안한 플랜 B와 C의 형태로 가만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리스가 그러한 유로존 탈퇴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언론들에서 우려감을 좀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면서 추가 하락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최근에 유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유로화가 전일자에도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심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우려감이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유로화의 매물이 직접적으로 쏟아지면서 아마 그러한 불안감 팽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무디스에서 이탈리아 26개 은행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있는 그런 사태까지 겹치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우려감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언론에서 조장하고 있는 침소봉대 형태의 유로존의 문제점 부각, 이런 것들이 더더욱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이 좀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도 7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시장의 어떤 하락 부분을 반영하는 바닥권 찾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악재 여건이 무슨 굉장히 난무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체질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서 한국 시장의 PR이 한 8.6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친 우려감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ELS 시장인데요. 지난 3월에도 5조 6천억 원 가까이의 ELS 판매가 월간 단위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4조 8,900억 원 정도대로 실제로 5조 원 가까운 돈들이 지난 4월에도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ELS의 투자 운용 전략상 오르면 선물을 매도하고 빠지면 선물을 매수하는 지수형 ELS의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이 실제적으로 충격적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완충장치 버퍼 역할이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적어도 갑작스럽게 지수가 2,000에서 1,000 가는 일이 바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ELS가 시장을 받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하락의 버퍼 역할을 앞으로 해줄 것이다. 그러면 하락을 하더라도 완만한 하락이고 또 하락이 멈춘다 그러면 박스권 내에서 방어적인 지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나친 우려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조금 삼가야 되지 않나 평가합니다. 일단 급락은 없을 것이다. 하락하더라도 완만한 하락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응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 상단이 상당히 막혀있고 하방은 살짝 열려있는 가운데서 하방 압력은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투심 관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ELS 시장에 대한 그 수급적인 국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얘기 드렸듯이 지금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가능한 종목을 찾기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1, 4분기 이후부터 판매량이 증가된 ELS 발행의 종목 투스탁형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형 우량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LG화학, 포스코, KB금융, 현대산업, 그다음 현대모비스, 삼성, SDI 같은 종목들로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낙폭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은 향후에 지수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반등에 나설 개연성도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 치우치는 전략보다 낙폭과대 대형주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좀 일찍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오늘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 좀 나눠볼 계획입니다. 네, 다른 말씀 드리려던 거 아니었고요. 저희 개미들의 큐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시장 분석해 주시고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부장님이 진정한 또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을 빌어서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더라고요. 정말 바람도 선선하고 햇볕은 좋고 완연한 봄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요. 봄 날씨라기보다는 조금 더 날씨가 좀 덥긴 하죠. 그래도 이 화창한 기분으로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정동웅 전문가님,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든든하게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다라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도 함께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보라 씨. 아유, 감사합니다.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황송합니다. 어디에서 네, 전화 주신 감사합니다. 건가요? 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에서요. 반갑습니다. 대구 분들도 개미들의교 자주자주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성진지오텍, 예. 성진지오텍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14,200원, 네. 200원에 20%예요. 네, 그리고 성진지오텍 한 종목분이신가요? 두산인프라코에 네. 22,500원에 네. 20%. 네, 이 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서울반도체도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까지요. 알겠습니다. 세 종목. 네, 서울반도체. 예, 서울반도체는 26,500원에 10%예. 22,500원에 비중이 10%. 20%시라고요? 22,500원이면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가격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두산인프라코는 22,500원이고요. 네. 26,500원이요. 26,500원에 서울반도체 사셨구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예. 자,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성진지오텍 1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22,500원에 비중 역시 20%시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26,500원에 비중이 20%신데요. 오늘 이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네. 서울반도체가 걱정이 그나마 낙폭이 조금 적네요. 한 2% 정도.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많으신가요? 예, 두산인프라코요. 두산인프라코어요. 예. 맞아요.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지금 갖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물타기를 좀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종목 봐드리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가요? 네네.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제 목소리는 전화 통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빨리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옆에 정태근 네.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시라고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언젠가 예. 뭐 대구 쪽에 강연을 하면은 제가 한번 따라가든지 할게요. 예, 예. 예. 일단 저를 뭐 좋아해 주시니까 상당히 저는 고마운데 지금 저를 고마우실 게 아니라 지금 포트를 좀 많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저도 고민이네요. 포트를 보니까. 이게
볼게요. 자, 두산인프라코뿐만 아니라 지금 성진지역제도 문제고 그나마 나온 건 제일 나은 그래도 이거 아니구나. 가격대 잘못 봤네 제가. 서울 반도체도 지금 현재 문제고. 참 이거를 자, 제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를 갖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파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지금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잘 알죠, 그거 분명히. 근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종목을 갖고 계시다 보면은, 뭐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종목을 팔아라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 그 기분 자체가 뭐 팔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잘 하신 분도 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서울 반도체 뭐 두산인프라 따질 거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팔 수는 없어요. 지금 가격대가 쉽게 팔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산인프라코가 22,500원에 샀는데 지금 17,700원이에요. 그러면은 예. 손실이 지금 한 20%가 넘잖아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 못 갑니다. 앞으로 더 빠집니다. 지금 파세요 그러면은 쉽게 손이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죠. 지금 그럼 더 빠진다 그러면 지금 손절매 하려고 해. 정말이세요? 예. 제가 그렇게 한다고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물타기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물타기 있잖아요. 물타기를 빠질 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물려가지고 이제는 그 올라가주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 그때 물타기가 그게 물타기거든요. 예. 그냥 빠질 때 물타기 하는 그건 물타기 아니라 그냥 단가만 낮추는 거예요. 예. 단가만. 예. 그래서 예. 두산인프라코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예. 보면은 요거 뭐 종목을 한번 많이 해보셨죠? 많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요 정권회사도 사라 그래가 샀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걔들이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걔들이. 제가 소송은 그렇게 나가지만 좀 그렇습니다, 걔들이. 일단은 제가 할 말을 까먹었네. 두산인프라코를 일단은 요거는 많은 TV 많이 얘기하는 중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거 일단은 어제도 뭐 두산인프라코 의뢰 하신 분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17,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물타기 할 생각이 있다면은 요거 그냥 갖고 계세요. 예, 갖고 예. 계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무작정 방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기관 팔고 개인들만 사죠. 예. 좀 있으면 더 빠지면은 개인들 손절매 나오겠죠. 예. 그죠? 지금 예. 팔았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매가 나올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잘랐어요. 그러면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에이 괜히 잘랐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지금 예. 중요한 건 기관들 파고 외국인들 파는데 개인들만 사고 있고. 그럼 요게 바뀔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장도 솔직히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예. 시장도 안 좋고, 뭐 시장 전체 뒤숭숭하고, 종목도 뒤숭숭하고, 업종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 제가 예. 전진지어텍, 두산인프라코, 서울반도체 이거는 따로 진단을 안 할게요. 그냥 다 모아서. 자, 성진지어텍도 볼게요. 성진지어텍도 지금 보면은 기관들 팔고 개인들만 사죠. 예.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분 10% 갖고 있고, 포스코가 지분을 33%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럼 얘네들이 성진지어텍이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다 적자 났거든요. 예. 그러면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회사의 지분을 살 이유가 없겠죠. 예. 지금 당장에는 빠져요, 이 회사가.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지고 심하게 빠져요. 예. 근데 시장에서 이 회사들이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종목들이 한 10% 이하 정도 손실이 났으면 제가 무조건 잘라라 그래요, 그거는. 예. 근데 지금 정도 손절나면은 자르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잘라야 되는 건 맞지만 의미가 없고, 자르고 난 뒤에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타이밍을 잡기가 개인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까 물타기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올라갈 때 물량을 한번 실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갖고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다. 지금 세 종목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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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시장에서 항상 요 종목들이 소외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언젠간 올라가겠죠. 자, 볼게요. 자, 2007년도에 두산인프라가 두산중공업 상당히 잘 갔죠. 예. 그때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겠어요? 못 갔죠. 못 가니까 상당히 속이 타겠죠. 예. 근데 그 2008년, 2009년대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렸죠. 예.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트렌드에서 이 종목들이 소외가 됐을 뿐이에요. 아마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어차피 지금 힘든 거 조금 더 빠져야 더 빠지더라도 그 어머님한테는 제가 그냥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갖고 계시 말씀드리고 아까 좀 전에 2007년 예를 드렸듯이 시장에서 영원한 소외는 없어요 절대. 아시겠죠? 예. 예.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요거 뭐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전문가들이 하면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지금 빠지니까 반등심에도 그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예.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예. 시간 대로 할게요. 아니 뭐 자 그렇게 하니까 부담이 뭐. 일단은 그 뭐지? 그러니까 뭐 시킨 대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그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만약에 될지 모르니까 전문가님 시킨 대로 해야 돼. 일단 제 얘기는 참고를 해야겠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러니까 제 의견이 공감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시죠. 예. 이거 빠지면 얼마까지 더 빠지겠어요? 요거요? 예. 이거 뭐 더 빠지는 건 뭐 모르죠. 이거 뭐지? 빠지면은 두산인프라코만 봐도 이게 뭐 7,000원까지 뭐 안 간다고 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반등 준다고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놓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정도에서 가격 자체를 지금 찝는다는 건 그건 점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올라갈 수 여기서 터닝할 수 있겠다.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가격에서 파는 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이해되시죠? 가격대를 짚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도 가격대를 짚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대 더구나 100% 맞을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게 별로 만족은 안 되시겠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버텨보는 게 최선의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너무 답답하시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때 가가지고 내 종목들이 못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서울 반도체 지오테가가 두산 인프라하고 전부 다 예. 예,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이유가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전자에서 OLED TV 만든다 그러죠. 예. 그러면 서울 반도체가 그 TV용 그 LED 패널이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전자 쪽으로 들어가요. 예.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CD 라인을 LED로 바꾼다 그러죠. 예. 그러면 좀 뒤늦게 반응이 올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다행인 건 2만 원 정도에서 지금 바닥 다지잖아요. 예. 그쵸? 어떻게 본다면 두산인프라하고 성진지오텍보다는 서울 반도체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지금 자를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예. 아니고 두산인프라하고 성진지오텍은 좀 힘들지만은 지금은 자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버텨보시고 시장 답답하시면은 시장 올라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네, 성진, 지오텍, 두산, 인프라코어, 서울 반도체까지 모두 보유하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뭐 성의껏 상담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시청자님의 결정입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네, 답변이 감사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대구에서 받아봤고요.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은 차바이오엔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두 종목을 보내주신 6348번님이신데요. 차바이오엔은 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시고요. 현대그린푸드는 15,2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 두 종목은 옆에 계신 정동훈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예, 우선적으로 차바이오에는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줄기세포 국내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엔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2009년에서 1,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첫 테마가 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21,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또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2차 줄기세포 테마가 불었기 때문인데 네. 줄기세포라는 게 2008년에는 저런 게 가능할까 이런 테마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에서는 파미셀이 임상 실험을 한다든가 또 파미셀 말고도 또 RNL 바이오가 하고 있고 또 차바이오가
오엔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임상 결과가 좋다, 뭐 상용화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 기대감이 지금은 충분히 만연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아직까지 차바이오엔의 실질 PBR은 10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배가 PER이 100배가 넘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이제 네. 차바이오엔은 100배가 넘는 수준인데 셀트리온을 보면은 대표적인 제약주인데 셀트리온을 보면은 얘가 한 PER이 이제 35배 정도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막 그제 상한가하고 어제도 올랐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외국인하고 기관 공매도에 대해서 뭐 최대 주주 뭐 사측에서 뭐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약주는 한 번 터지면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바이오엔도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2010년부터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넓게 보면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차바이오엔이 이제 최저점이 6,6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비중을 5% 이하로 줄이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네. 근데 만약에 그 전에도 막 차바이오엔이 뭐 상용화를 한다 아니면은 임상 3차까지 다 성공해서 상용화가 앞당겨졌다 그러면은 차바이오엔도 충분히 실적이 많이 올라가서 제2의 셀트리온 시총 뭐 2조, 3조, 5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수량을 보유하기는 좀 그렇다고 판단되고 6,600원 이하가 된다면은 손절매를 하시고 지금 가격에서 뭐 손실이 크시지만 1,200원에 사셨으면 손실이 크시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아직까지 기대감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손절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바이오엔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두산 현대 그린푸드였나요? 예. 네. 현대 그린푸드는 뭐 오늘 하락장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 그린푸드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종목입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뭐 급식, 식자재 등의 유통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현대 그린푸드는 단순히 이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현대 그린푸드 뭐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 증권가나 이제 기관들이 예상하는 실적 가이던스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뭐 올해에는 매출액이 뭐 40%, 뭐 영업이익이 50%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 그린푸드의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올 거다 보니까 현재 하락장에서도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대 그린푸드 별도 뭐 1분기 실적을 봐도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나왔는데 1분기 실적도 좋고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 거란 예상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는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지금 뭐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지금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 2011년 한 8월부터 이제 약간의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차트에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우상향으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 지금 현대 그린푸드는 그때부터 이제 이평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60일 이평선. 그래서 이거는 이평선 추종 매매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15,000원 이하 그러니까 14,900원부터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8,000원대에서는 일부 차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2만 원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진 종목 현대 그린푸드는 18,000원까지 또 가능하겠다라고 보십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BH가 들어왔는데요. 211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BH 매수하신 가격은 7,460원, 비중은 40%, 향후 전망과 매도가 알려주자 하는데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오늘 사셨나 봐요? 네, 좀 가격대가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7,460원에 비중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조금 전에 그 전화 주신 그 어머님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네.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게요.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다가 네.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자르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갖고 계십시오.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게 확실하게 대답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BH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플렉스컴, 신양, 뭐 액터 같이 그 FPCB 스마트폰 3 관련주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성회로 네. 기판. 그래서 요 화면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화면 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가 뭐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요거는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 수급적인 부분인데 자,
최근에 와서 저 기관들의 지금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9,000원 저항받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관들이 최근에 좀 돌아서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볼게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9,000원에서 7,500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기관들이 현재 매도로 좀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추세라든지 그 부분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동향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간다 그래도 걔네들이 매도를 하면은 이게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얘네들의 수급을 보고 그리고 얘네들의 이 종목의 주포가 누군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종목의 주포는 기관이에요. 근데 기관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그 물량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팔다 지금 개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가죠. 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 먼저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121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위쪽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는 또 올려줘야 될 자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은 기술적에서 반등이 나올 자리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8,000원 정도 꼭 8,000원이라는 가격 좀 짓긴 힘든데 네. 8,000원 부근 정도 가격을 주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갈 자리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만은 자, 6,000원 가격대죠. 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6,000원까지 조정받았지만 바로 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올려버렸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다시 한번이 아니죠. 추세가 이렇게 N자로 꺾여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8,000원까지 8,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주는 걸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 기관도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기관의 수급, 기관이 그래도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BH 일단 8,000원까지 반등하는 거 기다려 보시고 기관이 여전히 매도한다면 이 자리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셨던 첫 번째 상담 전화 주셨던 대구 어머님 들으셨죠? 세 종목 다 성진주택,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서울반도체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이 머리를 시원하게 이발하고 오시더니 종목 상담도 더 시원시원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동홍 전문가님께서 상담해 주셨었죠. 차바이오엔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6348번님께서 단문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개미들의 큐 자주 시청하시나 봐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예, 후성 7,400원에 네, 30%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 매수 시점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청자님 잠시만요. 비중이 30%라고 하셨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시청자님? 예, 예. 향후 주가 방향 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2분기 실적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후성 예. 7,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다른 종목들은 궁금한 점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네, 이 후성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어떤 것인지 옆에 정동홍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후성을 혹시 매수하신 시점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3월 23일경인가 그때 매수했습니다. 아, 올해 3월이요? 예, 예. 아,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지금 좀 상심을 하실 텐데, 예, 제가 예. 좀 이제 자세히 그리고 좀 공부를 시켜드릴 겸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예, 예. 후성은 언제까지 보유할 계획이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적어도 제가 매수 시점까지는 네. 매수 시점에 그 7,400원 될 때까지는 갖고 아. 있을 생각입니다. 아, 기간은 상관없고 그냥 매수가 정도만 오면은 매도하실 계획이세요? 예, 원래 한 1, 2개월 더 있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후성을 이제 총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후성은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등의 냉매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매트 사업부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예, 예. 냉장고, 냉매가스하고 이제 자동차 매트 사업은 예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 부분은 솔직히 영업이익률이 3%에서 5%대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수익은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예. 지금 후성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전해질이라는 물질입니다. 예, 예. 네, 아시겠지만 요즘에 스마트 기기가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요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는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매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예. 후성이나 뭐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왜 상승을 못 하느냐? 예.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삼성 SDI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2차 소형 전지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고 LG화학이나 후성은 아무래도 자동차용 2차 전지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성이나 LG화학이 상승을 못하고 있는 이유인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질 사업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 예,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어떤 그림이요? 2차 전지 이제 구조에 네. 대한 그림인데 예, 그림도 준비하셨네요. 저게 이제 자동차 2차 전지를 구조한 건데 일반적으로 양쪽에 이제 막대 같은 게 양극재, 음극재이고 그 안을 채워주는 게 전해질입니다. 네. 근데 후성에서 생산하는 게 저 전해질의 원료가 되는 전해액의 원료가 되는 전해질을 생산하는데 지금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소형이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게. 근데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아무래도 경량화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뭐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크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가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커지는데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채우는 물질인 전해액은 만약에 수천 배가 된다면 전해액이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내 유일 전해질 생산업체가 후성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한다 그러면 후성은 매출액이 얼마가 뛸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성장 모멘텀이 강한데 작년에 미국 이제 하이브리드나 EV 자동차 판매를 보면은 전년 대비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더욱 빨리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후성의 이제 전해질 사업부를 보면 국내에서 독점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후성에서 생산하는 게 LiPF6라는 전해질염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 전해질을 생산하게 되면 이제 독성 물질도 나오고 또 폭발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타 업체에서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독점이고 얘네 회사만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얘는 맨 처음에 이제 전해질 사업부에 진출했을 때 후성이 아마 연간 400톤 정도만 이제 생산하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까지 이제 2,000톤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5,000톤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업 부분이 잘 나갈 거다 그리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전해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매출이 실적에 가시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성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었던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예, 요게 이제 삼성 SDI, LG화학, 후성의 차트입니다. 근데 삼성 SDI가 빨간색, 그리고 LG화학이 파란색, 후성이 초록색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극과 극으로 상반된 이제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스마트 기기가 잘 나가서 SDI는 오르고, 전기 자동차는 아직까지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후성도 LG화학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뭐 GM인가 그 쉐보레 이제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기까지 했는데 이제 LG 전기 자동차 시대가 뭐 2, 3년, 5년이면은 빠르게 도래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은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7,400원 오면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단기간 테마주로서 7,000원, 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의견은 아무래도 3년, 5년 정말 장기 투자를 해서 3만 원, 5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예, 조금 바뀌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금방 끊으시고 싶으신가 보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후성 3년에서 4년 사이면 5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상담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블 CNC 들어왔습니다. 735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에이블 CNC 6만 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예요. 매수하신 가격들을 보니까 많이 올랐을 때 나도 이제 사봐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네. 주가가 좀 내리네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저도 의견이 비슷합니다.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실적 그냥 치우고 그냥 제가 차트로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게 좀 걱정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 요게 22,000원, 여기 뭐 최저가 22,000원부터 볼게요. 22,000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6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 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가 같이 올라가는 건 물론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이렇게 주가의 평균 거래량을 이렇게 이 정도 거래량이 보이다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5만 원에 돌파하는 순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네. 지금 현재 늘어나고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 가격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거래량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평균적인 거래량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 거래량이 그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더 많이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게 되면 이거를 어떤 손바뀜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100% 그렇게 될 가능성, 뭐 100%는 세상에 100%는 없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공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싶고요. 그리고 비중도 솔직히 너무 많아요. 뭐 지금 뭐 3만 원 정도권에서 100% 실어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건 뭐 완전히 대박이죠. 대박인데 잘못하면 지금 6만 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금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이 포트 자체가 완전히 그와 반대로 쪽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네. 조심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실적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수급도 필요 없고 순수하게 차트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 아래쪽으로 손절가만 좀 설정해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55,0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일단 한번 가보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요 종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니까 조금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맨날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0원에 일단 손절가만 좀 먼저 제시를 하고 요거는 네. 조금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종목 살펴봤고요. 남은 시간 한 7, 8분 정도 남았나요?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내주지 않은 분들은요, 빠르게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받고 있을게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옵트론텍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3142번님이신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옵트론텍 많이 오르면서 9,000원 안착하다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시점 맞습니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지금 매수하기는 좀 무리가 네.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은 뭐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카메라를 납품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핸드폰에 들어갈 카메라가 국내 시장에서 모두 카메라 부품 업체들 모두 생산해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맞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뭐 해외에서 수입까지 하고 있는데 옵트론텍이 한마디로 지금 풀캐파를 돌리면서 나오는 실적이 전년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올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올해 예상이 뭐 2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얘가 지금까지 PER은 10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뭐 모멘텀으로 많이 상승했고 실적 상승도 언제까지 갤럭시 시리즈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장담도 할 수 없고 또 한마디로 이제 카메라 업체들이 지금까지 수급을 못 맞춰서 이제 풀캐파를 돌리고 있지만 현재 카메라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탐방을 다녀봤을 때 카메라 업체들을 많이 다녀봤었는데 뭐 자기네들도 카메라 진출한다, 삼성에서 원해서 한다 뭐 이런 기업들이 네. 많았었는데 언제든지 삼성은 벤더 업체들에게
벤더를 바꾸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마진을 깎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두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데 옵트론텍이 언제까지 카메라 사업부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굳이 매수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7,7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일부 소량 담고 만약에 7,700원 이하로 내려간다 만약에 6,000원대까지 내려간다 그때는 좀 많은 수량을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실적은 이미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9,000원 이상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큰 수익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옵트론텍 지금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지금은 조금 아니고요. 한 6,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때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괜찮다고 보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인데요. 보내주신 분은 9125번님이십니다. 젠백스 3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신데 이 종목 참 지루하게 움직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종목은 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잠시만요. 그게 칠판 이게 좀 잘 안 그려 이게 글자가 잘 안 써져 이게. 자 이게 그 최장암 백신이래 가지고 나왔던 게 GV1001이라는 최장암 백신을 이게 임상 3상까지인가 갔어요. 3상까지 갔는데 이 그 최장암 백신 요 이슈 하나 때문에 이게 2,700원에서 45,000원까지 이렇게 몇 배가 갔습니까? 이게 거의 네. 20배, 아니 20배가 아니고 한 15배 넘게 갔죠. 그러면은 이게 최장암 백신 GV1001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2,700원에서 이렇게 15배 넘게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 업종들 다 못 가잖아요. 다 못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모멘텀을 이제 다 소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거 이외에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난수암 뭐 백신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모멘텀이 못 돼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거의 1년 넘게 지금 그 행보권이죠. 지금 35,000원에서 45,000원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요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바이오 업체들이 좀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몸에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난수암이라든지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어떤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부각이 안 되면 요 종목 다시 한번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더 힘든 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700원에서 지금 현재 45,000원까지 올라왔던 이 부분이 가장 또 부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35,000원에 손절가를 35,000원에 손절가를 좀 형성을 하시고 35,000원 형성을 하시고 대응 1차적으로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주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하고 난수암이라든지 그 유방암에 대한 어떤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뭐 그 치매 물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젠백스라든지 그 JW 중해신약이라든지 이렇게 임상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 회사들 전체적으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 업체들도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게 벌써 15배 이상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 네. 때문에도 못 간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행보세가 더요? 행보세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시세를 낼 만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젠백스가 흑자 전환됐죠.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뭐 바이 업체를 뭐 실적을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적도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부분 앞으로도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35,000원에 좀 손절감을 형성을 하시고 조금 그 목표가보다는 손절감만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까지 받아봤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동웅 전문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9일인데요.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우 전문위원이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